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제조업 지표 개선 속에서 혼조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이 0.09% 내렸고 다우지수만이 0.13%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61.2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시장 전망치 대비 모두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현재 12개월 연속의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 또 노동력 부족 현상에 따라서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 역시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이상 급등 스펙주, 폭탄 돌리기 주의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오늘장의 핵심 전략 지금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뷰 확인하겠습니다. 해외 마감 이슈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을 최윤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테슬라 측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공급망 문제로 테슬라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 자동차 가격은 몇 달간 벌써 5번째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압박이 심하다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또 등받이 쿠션을 없앤 것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만들 가치가 없다라고 앨런 머스크는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측에서는 이런 악재도 불구하고 50일 이평선 그리고 100일 이평선을 봤을 때 테슬라 추가 하방 압력이 있지만 저가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에서 최근 커피 원두가 1년간 70% 넘게 폭등했고 목재와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커피 원두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1.66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1년간 7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리 그리고 목재의 경우에는 1년간 26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구리 선물은 1년간 80%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유가가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상승을 했는데 강력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가 메모리얼 데이 주말부터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휘발유 재고가 5년 반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간밤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C가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머드리 캐피털에 850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조달한 자금으로는 인수와 극장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2%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더불어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티켓 판매량이 1억 달러에 달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극장주 AMC가 20% 넘는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커피 그리고 또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또 목재와 구리까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또 수요 증가에 대한 이슈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 1.606%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의 국내외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연준의 베이지북 또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 또 대기하고 있는지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오늘 밤에는 이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이 연준은 지난달에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짚었는데 이번에 또 고용에 대한 어떤 발언들, 커멘트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NBA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4.2%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금리 상승 영향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 지표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요 연사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까지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연은 이 총재들은 비트코인,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발언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또 1시간 전쯤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공화당과 바이든이 인프라 계획안과 관련해서 오늘 밤에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관련된 뉴스가 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유럽에서는 4월에 유럽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오늘 5월에 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까지 함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의 총수 오찬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사면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리고 또 독일에서 유럽에서 물가 지표 나온다는 점 주목하겠습니다. 이재용 사면이라는 또 이슈가 오늘장에 제기가 될지도 오늘 대통령 만찬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FA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 보합으로 전망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는 다우지수만이 상승을 했고요. 또 어제 우리 증시 여러 가지 펀더멘털 호재가 있었습니다. 뭐 GDP 전망이라든지 또 5월까지 수출 지표를 봤을 때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최대 금액의 수출 금액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가 역대 두 번째 고점에 안착하는 모습 3,22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보합 출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전망하시는 근거 알아볼까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제 코스피가 3,200선에 안착을 하면서 일단 그 지수에 대한 단기적인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고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하방으로 좀 더 뚫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단은 5월에는 외국인이 이제 8조에 가까운 금액을 매도를 하면서 6월에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경제가 재개되는 기대감 그리고 간밤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부분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3,200선, 3,150에서 3,200선을 지지를 하면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관련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업종이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내수주 중심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수를 잘 받쳐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 지수, 최근에 국내 지수가 한동안 조금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보합으로 좀 시작을 하고요. 장후반까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는데요. 뭐 어제 나온 기사를 봐도 전체 거래 대금 가운데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 넷마블, 안트로젠, 포스코 케미칼, 첨보, 하나시스템, 비치로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장 역시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성 장세이고 섹터 간 순환매가 좀 짧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단기적인 모멘텀에도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조선업이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해운업과 함께 조선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선업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난 좀 긴 시간 동안 조금 불황이었다면은 앞으로 이제 해운업과 같이 해운업과 동반하여 지금 슈퍼사이클이 다시 또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그 수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 글로벌 조선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컨테이너를 발주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수주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자 같은 경우, 어제자 공시에서는 한국조선해양등 같은 경우가 이틀 만에 약 1.3조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내 조선사들 당분간 상승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 발주량을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 172%가 급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업 그리고 국내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보통 수주 후에 1, 2년 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주에 대한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로 일단은 항공주, 간밤에도 항공주와 그 여행주가 미국 증시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국내에서는 그 여행주에 대한 부분이 살짝 좀 고점인 레벨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좀 쉬어가는 장이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 업종들은 한동안은 조금 더 상승 레벨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고점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염두에 두실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엔터주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1분기 실적 오히려 좀 더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멍들렸던 이런 소비가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적이 좀 더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엔터주 단기적으로 좀 5월에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 고점이 됐었지만 조정을 받을 시에 매진 엔터주 전반적인 모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섹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 이제 순환매 섹터에서 아직 지금 자동차 섹터가 크게 오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리고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숨통을 트이면서 주가 상승세가 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매수 전략도 유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에 수출이 45.6%가 증가했습니다. 1988년대 이후의 최대 상승폭, 32년 만에 최대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기저효과가 굉장히 컸죠. 이런 가운데 또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해운 시장에서는 선박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조선업의 호황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극장이나 여행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콘서트를 찾을 것이다. 엔터주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중장기적으로 모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또 어떤 공시와 기업 뉴스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브리핑 듣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 나온 종목 2가지 그리고 기대감 나오는 종목 2가지 총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지난 12월에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개선 기간을 1년 정도 부과받은 종목인데요. 일단 어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았다면서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는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주주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실적도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6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넘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앞서서 이마트 측에서 가양동 부지를 내놓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현대건설 측에서 가양동의 이마트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공시
공시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내놓았습니다. 매매 대금은 6,820억 원으로 나왔고 현대건설의 컨소시엄의 지분은 30% 가깝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플랜트 건설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키움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7만 4천 원까지 올린 상황인데요. 개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잘 이 주가 흐름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 나오는 종목입니다. 환인제약인데요. 정신치료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매출이 급증했고 이와 함께 거래 대금도 크게 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3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타사와 대비를 했을 때 부채 비율도 낮아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해에 계속해서 큰 성장세를 이뤄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카지노 오픈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목표가를 2만 9천 원대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2, 4분기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고 카지노 오픈 등으로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유 예상입니다. 또 해외 입국자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양극화의 수혜주라고들 합니다. 환인제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정신치료약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또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약품의 수요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 계속 나오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그룹핑해봐야 할지 백인범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력 종목도 다시 일주일 만에 그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력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일 좋았던 종목과 좀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두 가지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FNF, 성담러닝,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효성 CNC로 좀 주력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종목들은 이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일단 먼저 FNF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거래일 좋은 흐름을 보여준 FNF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스와의 이제 분할 이후 주가 흐름 같은 경우 이제 하루를 제외하고는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 등과 더불어서 지난 거래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스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동사 같은 경우 이런 실적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을 모두 겸비한 종목이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두루 갖추고 있다라는 점 등이 최근 주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로서 지금 소비주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의류 소비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도 이제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제였죠. 중국이 산화 제한을 좀 해지하기로 한 점 등과 더불어서 좀 타이밍이 좋게 동사 역시도 이 MLB 티즈를 중국 시장에 런칭하기로 밝힌 점 등은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을 더욱더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동사에 대한 투자 전략, 피해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부라도 따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탈 것이냐, 아니면 전일 신고가 돌파 이후 기간 조정 시 점진적인 진입 전략을 짤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현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 시 진입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절대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주가 47만 원 이하에서는 주가 조정 시에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예상하실 것 같고요. 현재 49만 원 선 전후의 구간은 매매 대응 관점으로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는 약 4조 원대의 시가총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을 대한 전망도 많은 만큼 현 구간에서 10% 정도대의 주가 업사이드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의견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청담러닝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담러닝 역시도 지난 거래일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지난 거래일에도 좋은 모습 보여준 상황인데요. 이런 호실적과 더불어서 향후에도 이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는 동사의 온라인 수업인 라이브 클래스가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일어난 점,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의 유입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기대하실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담 러닝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해외 사업 부분이 드디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내 영어 교육 사업 어학원 아이가르텐이 오픈된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 사업의 본격화 기대감, 거기에 베트남 역시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 이런 해외 사업의 본격화 기대감이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 유아 선행학습을 금지하기로 했다라는 점은 오히려 중국 교육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사에는 오히려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청담 러닝의 주가 상승의 가능성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장의 흐름을 보면 S-오일이 6% 넘는 상승세 눈에 띄었는데요. 정유와 또 배터리를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화학주 가운데 효성 TNC, 그리고 또 소비재와 교육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오늘 주력할 종목으로 꼽아주신 두 가지 종목, 백인범의 주력 종목, 실적 성장성과 재무구조 안정성을 겸비하면서 MLB 키즈의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을 갖고 있는 FNF와 또 온라인 클래스 성공에 따른 양호한 실적과 해외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청담 러닝을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중국 정책 세자녀 수혜 종목, 그리고 정치인 종목, 그리고 스펙주 강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스펙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새 스펙주가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하다가 어제 급락세로 마감이 됐죠. 네, 뭐 스펙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사실 지난달 말부터 이제 스펙 시장이 좀 꿈틀꿈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상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과도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난달 21일에 NH 스펙 19호가 이제 코스피에 이게 사실 한 코스피의 스펙 상장은 거의 10년 만인데 상장을 했고 또 같은 날에 또 삼성 스펙 4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스펙이라는 거는 공모가 2,000원으로 상장을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상장 초기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합병 대상이 결정됐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는데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 첫날에 이제 1.7%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뭐 투자 주의 정보에 이제 지정이 됐다가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이제 급등세가 멈추질 않으니까 어제 하루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스펙들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는 무려 14개의 스펙이 상한가까지 올랐고 어제도 이제 다른 스펙들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SK 5호 스펙 상한가까지 갔고요. SK 6호 그리고 SK 4호 스펙 또한 20%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급등했던 스펙들이 이제 어저께 급락을 좀 일부 했었는데 어제 하이 J6호 그리고 유진 스펙 6호가 하한가까지 떨어졌고요. 하나머스트 7호 그리고 DB 금융 스펙 9호 이런 종목들도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보통 이제 합병 대상이 정해진 스펙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병 대상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주가가 좀 움직인다고 했는데 요새는 합병 대상이 정해진 스펙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스펙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 후에 7거래일 동안 보면 이제 공모가 대비로 40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죠. MP와의 이제 합병이 2월 달에 결정이 됐고 지금 8월 달에 이제 실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비교를 해보니까 158% 정도 올라서 약간 이제 이 신규 상장주들이 더 많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 스펙 2호가 MP와 합병을 한다라는 이 소식으로 올랐을 때가 5월 24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날부터 사실 스펙주를 주목을 했었는데 네. 그에 앞서서 5월 21일부터 NH 스펙 19호와 삼성 스펙 4호 상장 때부터 스펙주들의 강세가 네. 이어졌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합병 계획이 없는 종목들이 더 상승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에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스펙주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석가탄신일에 비트코인 코인 쪽에 급락이 나오면서 스펙주 쪽으로 이제 좀 매기가 이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스펙이 뭔지부터 정의를 내려주시죠. 일단 뭐 스펙은 뭐 우리가 이제 영어로 SPAC 줄여서 스펙이라고 하는데 Special 네.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자입니다. 앞 글자만 따가지고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액면가가 2,000원이고 이 가격에 이제 공모를 해서 자금을 모은 후에 그 자금으로 이제 합병할 우량 기업들을 몰색하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증시에 상장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일단 요건을 갖춰서 거래소에 예비 심사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고 나서도 이제 여러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러 뭐 시간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소요가 되니까 사실 스펙을 통한 상장이 좀 유리한 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스펙이 비상장 우량 기업을 합병하게 되면 그 기업 이름으로 이제 종목명이 바뀌고 스펙은 소멸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스펙이 3년 내에 합병법인을 못 찾을 경우에는 상장 네. 폐지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주들한테는 그 공모했던 액면가에다가 3년치 이자를 계산해서 얹어서 돌려주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스펙이 안정적인 투자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공모가의 스펙을 샀다 그러면 이제 뭐 공모가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긴 하는데, 만약에 스펙 주가가 올라갔을 때 샀다. 그런데 합병을 못해서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높은 공모가에 샀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공모가 기준으로 받으니까 아무래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 2010년에 저희 우리나라의 스펙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11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201개의 스펙이 상장이 됐는데 그중에 101개가 합병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정도에 그친 거예요, 합병 성공률이. 그리고 48개가 합병 기업을 못 찾아서 상장 폐지가 됐고요. 나머지 52개 스펙은 아직 이제 상장한 지 3년이 안 돼서 현재 거래 중 상황입니다. 네. 합병 계획이 있는 종목보다 합병 계획이 없는 종목이 더 급등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사실 근거 없는 투자를 최근에 스펙에 따라붙으면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스펙주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볼까요? 일단 그 삼성 스펙 2호의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인 MP와 합병 결정을 한 건 지난 2월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8월 합병을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기대감이 좀 조성이 됐던 거고요. 사실 요새 메타버스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약간 이런 성장 산업 이런 걸로 이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이렇게 성장성 있는 기업과 합병한다는 점,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난달 상장한 삼성 스펙 4호도 이런 성장주랑 좀 합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서 같이 올랐는데, 너무 오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업과 합병하려고 저렇게 오르나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지금 사실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올 초에 코스피 3,200 간 후에 뭐 좀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다가 거기서 이제 더 가지는 못하고 좀 이제 조정도 받고 이러면서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어든 상태고, 그때 이제 코인 시장으로 확 몰렸던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뭐 급등하고 이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이런 데로 투자 광풍이 불었었는데, 지금 사실 가상화폐 가격이 또 좀 떨어지면서 예. 이런 자금이 증시 일부 테마주로 옮겨온 거 아닌가. 근데 그 테마주로 이제 이 스펙이 굉장히 좀 이제 뜨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특히 요새 이제 주식 리딩방이라든가 주식 관련 카페에서 이제 스펙 추천하는 글들 많거든요. 특별히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 뭐 다음은 무슨 스펙 갑니다. 뭐 수익률 몇 % 도전나 약간 이제 선전적인 문구로 투자자들을 많이 좀 선동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좀 내동매매하는 모습, 그리고 뭐 과거에 작년에 뭐 원유 ETN에 개미들 투자했던 것처럼 조금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펙주의 이상 급등 현상, 코인 쪽의 조정과 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데에 따른 시중 유동성의 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펙 관련주 어떤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스펙주들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주간 56개 스펙 종목 가운데서 무려 14개 종목이 투자 주의 종목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개 종목은 투자 경고 목록에 올랐는데요. 앞서 설명을 들으셨듯이 일반적으로 스펙주는 우량격과 합병 소식이 있을 때 급등하는 반면에 요즘은 뚜렷한 이유가 없이 줄줄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만큼 급락에 대한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이유 없는 급등세를 보였던 스펙주들은 그래서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코스닥 시장 하락률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서 24개 종목이 스펙주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펙주에 대한 관심은 높은 만큼 스펙주를 볼 거면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 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투자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가 있는 스펙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스펙주는 삼성 스펙 2호입니다. 지난 11일 이 종목은 MP와의 합병 상장을 결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 MP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 폐회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 행사를 수주하면서 국내 전시 행사를 대행하는 기업인데요. 2019년 말에 위직 스튜디오가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스펙 2호 최근 6거래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 스펙 4호도 6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질주를 보였는데요. 자, 이 두 종목은 그래서 어제 하루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5호 스펙의 공모주 청약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흐름을 따라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H 스펙 18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비상장법인 소형 프린터 회사인 프리닉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NH 스펙 18호가 존속법인이 되고 프리닉스는 소멸법인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프리닉스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2일이고요. 신규 상장일은 11월 16일입니다. 이 종목은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래도 스펙주들에 비해서는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내진 않았는데요. 다만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정지 이후의 흐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H 스펙 13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모바일 정품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 CKMB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KMB는 정품 인증 서비스인 히든테크를 주력 사업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바 짝퉁 제품 판매도 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품과 가품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서 불법 복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CKMB와의 합병일 오는 10월 22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9일입니다. 자, 이 종목의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유 있는 스펙주, 합병 이슈가 있는 스펙주,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네, 권소연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펙주를 사더라도 무조건 싸게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듯이 다음 주에 또 삼성 스펙 5호 공모가 네, 있으면 맞아요.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펙 가격이 오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네. 막 무작정 투자할 게 아닌 게 네. 스펙 액면가가 2,000원이잖아요. 근데 합병 대상 법인을 찾으려면 이제 기업 가치 계산해서 합병 비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주가의 30% 이내에서 할인을 적용을 하거든요. 이제 상대 기업의 기업 가치하고 이제 스펙 주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근데 스펙의 이 기준가가 높아질수록 합병 비율이 기업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합병 신주 상장일에 비상장 기업 한 주당 받는 스펙의 주식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합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주식 한 주당 스펙 한 주를 받는 것보다는 두 주를 받는 게 더 이익이니까 가격이 높은 스펙은 합병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가가 2,000원인데 지금 보면 이제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넘었고요. 또 하나 SBI 스펙도 4,000원 이상이고 유진 스펙 6호 그리고 하이제 6호 이런 종목도 3,000원이 넘었는데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제 합병 기업을 찾을 때 나는 이 스펙이랑 합병 안 해 이럴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이제 스펙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
합병을 하겠다는 기업에 좀 유리하게 스펙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스펙의 가격 자체가 낮아야 그렇죠. 된다는 점도 역시 포인트가 되겠네요. 2,000원 이게 액면가가 아니라 공모가라고 봐야 될까요? 액면가가 2,000원이고 액면가를 그대로 이제 공모가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스펙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수요회 측에서 공모가 정해지고 공모가 희망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해지거나 그걸 초과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스펙은 그냥 무조건 2,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스펙 2호는 제가 지금 액면가를 찾아보니까 100원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예, 기준가 2,000원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2,000원 좀 아래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유리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스펙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리를 해볼까요? 이 기준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합병을 못하더라도 이제 상폐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주니까 좀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10,000원 가까이 가 있고 이럴 때는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합병 재료가 있을 때에는 그 합병 대상의 기업이 어떤지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합병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합병에 관련된 주요 사항 보고서라는 서류를 보면 합병 대상의 그 대상 기업의 이제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또 해당 업종의 최근의 업황은 어떤지 그리고 뭐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비교 대상 기업들이 있잖아요. 동종 기업들, 비교 대상인 동종 기업들이 어떤 데인지 그래서 밸류에이션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병 상장 후에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일단 분석을 좀 해보고 앞으로 이제 합병할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합병 상장 후에 더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보시기에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전통 산업인 것 같다. 혹은 이제 사양 산업인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 많은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하고 있고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장의 지름길, 합병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스펙주의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7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 종목,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지 고수의 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유니온 머티리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미중 갈등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히토류 대체제인 페라이트 마그네트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이뿐 아니라 세라믹 인서트 사업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인서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 업체가 적고 신규로 생산하는 참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영원 전문가 현대 로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공략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철도 방산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5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TS 노선 확장의 수혜도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요즘 박스권 탈출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핵심 원료의 공급 체를 구축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요즘 철강 제품을 만드는 주 원료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선박용 후판 가격에 이어서 자동차용 강판 가격까지 연달아 인상됐습니다. 이 종목 포스코와 현대 한 70만 톤가량의 강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등에 업고 주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려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 매매 전문가 NX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유명한 건축가죠.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를 만나서 부동산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 가구 업체들도 움직이는 만큼 이 종목도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재건축 논의 속에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NX 2,600원을 지지한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SM라이프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지분 인수 경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M 계열사들 요즘 연일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로 된다면 콘텐츠 유통 사업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주가의 주가의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종목은 급등을 하고 2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 후 급등세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의 픽을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네,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장 6월 2일 수요일장은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지 많은 고민들이 지금 있으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냉혹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시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수익률, 상승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사님의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한 가지 종목이 아쉽긴 합니다. 먼저 4월 28일에 선진을 보시면 시초가에 공략한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수익률, 상승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에서의 최고 상승률은 11%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뒤를 이어서 태평양 물산인데요. 시초가 공략이 최고가였고 손절 처리까지 되는 종목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5월 26일에 종목인데요. 지금까지의 고점 기준으로 8.8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고점 기준으로 8.81%, 어제 종가 기준으로 8.4%가량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말씀 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 지난주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후반부터 이제 외국인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은행권 제외한 기관 투자 전부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어서 개인들 지금 매물 출회되고 있지만 다 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오버행 이슈와 시장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사실 하반기에 더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주식인 종목인데 일단 보유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는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후에 6월 중순 재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입가가 22,700원인데요. 현재 상승 흐름을 이용해서 목표가 28,000원을 제시해 주셨던 종목, 꼭 목표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흐름이 강하다 싶은 날에 차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400원, 그리고 하반기에 주요한 공략 종목이라는 관점은 변함없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였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시는지 업종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업종 유틸리티 업종을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전기와 가스를 다루는 업종인데 사실 물가와 그 서민 경제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주가가 이런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 포인트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 포인트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유틸리티 이 업종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이라는 점인데요. 네. 전체 지수 하락 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낮게 나오거나 오히려 투자 대피처로서 활용되면서 시장 방향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선진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긴축 우려감이 시장에 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기 방어주가 짧고 굵게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뢰성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그 유가와 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그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상황에서 석탄 활용도를 장기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는 원료비 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수익성 악화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외 유전과 같은 자원 개발에 투자를 진행 중인 유틸리티 기업들은 유가 상승으로 배당금 수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주가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업종 간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상승률이 낮다,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작년 3월 코스피 저점 기록 시
유틸리티 업종도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한 73.1% 정도 업종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는 코스피가 어제까지 무려 123.8% 상승한 거에 비하면 뭐 거의 한 절반 수준 조금 더 넘게 상승한 거에 불과해서 업종 간 순환매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도 보면 최근 한 달간 전기가스 업종의 기간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뭐 1,936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특히 연기금이 842억 원을 매수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틸리티 업종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그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틸리티 쪽에 순환매성 키 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 또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좀 우려했을 때 또 반대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보거든요. 근데 주요 종목들 보니까 일단 PBR이 0.2배, 0.3배 낮고요. PER도 뭐 적자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기업도 있지만 뭐 한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그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평가되어지는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전력 뭐 아시다시피 전기 공급을 하고 또 여기에 뭐 부수적으로 원자력 사업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올해 사실 주가는 조정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현재가가 26,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종가 27,000원으로 보면 네. 올해 주가가 지금 3.3%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아무래도 작년 말에 그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바 있는데 올해 그 2분기에 연료 가격이 상승으로 전력 요금 인상 이슈가 있었지만 정부가 좀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실망매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횡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상향 목표에 주도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곳이 한국전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대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그 6월 말 그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리포트에도 좀 나와 있는데 6월 말에 이제 3분기부터의 그 결정되는 뭐 킬로와트당 얼마 이렇게 제시가 될 텐데 3분기부터 좀 기대하는 요금 인상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년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인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 달간 기관은 646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금액으로는 1,666억 원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4월 초 그 한국전력이 지분 18% 정도를 보유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향후 폴란드 발주하는 원전 6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력 등 원전 관련 호재도 좀 기대 가능한 점도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보면 PBR 0.24배로서 최저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전력만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테이퍼링 이슈가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유입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상승이 좀 의외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지수 상승이 이번에 박스권 고점인 3,250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 박스권 전략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뭐 지수 방향성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만일 예상 밖의 지수가 상승한다면 한국전력 주가 약세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 성격으로 포트에 편입을 하실 필요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종가 26,100원이었고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와 반대로 가는 방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4,500원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지난해 3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신규 확진자가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죠. 자, 5월 수출이 32년 만에 초대폭 성장, 미국의 PMI와 중국의 PMI가 12개월 연속 확장세. 여기서 나오는 또 시장의 의견은 경기의 고점론입니다.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에 성장률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전년 대비 이렇게 됐을 때 시장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PMI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제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장은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굿모닝 에잇에서 전략을 좀 더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만의 투자 작전 오늘도 성공하세요.